예, 안녕하세요. 예, 58쪽 19번부터 하면 됩니까? 19번. 예. 58쪽이고 19번. 예, 1년분 임차료 12,000원을 현금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죠. 이거는 비용 처리했다. 그죠? 그럼 8월 1일 날. 그죠? 그래서 임차료 12,000원 이렇게. 현금 12,000원. 이랬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게 비용 계정이니까. 요게 비용이잖아. 그죠? 임차료. 만약 이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했다 하면은 성급 임차료. 미리 줬으니까. 그죠? 12,000원 대변에 현금 12,000원. 이거는 이제 자산 처리 두 가지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수정분계, 요것도 수정분계 한다. 그죠? 이건 항상 반대, 임차료면은 요 계정 반대 뭐죠? 성급 임차료. 일단은 요걸 여기 나온다. 그죠? 성급 임차료.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성급 임차료가 하나밖에 없네. 답이 나와버리잖아. 그죠? 5번이 답입니다. 그죠?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 그죠? 바로.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개 나와 있으면 금액을 알아야 되죠. 그죠? 먼저 지급했다. 먼저 줬다는 거는 올해 거 아니죠. 내년 거잖아. 그죠? 8월 1일이면 내년 7월 말까지니까. 이게 7개월분 되겠네요. 그죠? 그럼 7,000원. 예, 임차료 7,000원. 이런 식으로. 간단하잖아. 그죠? 먼저 좋은 거니까. 미리 좋은 거는 앞으로.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성급 임차료를 했다. 반대로 뭐라 하면 되죠? 임차료. 이런 식으로. 이러고 나서 임차료 딱 한번 찾아보면 그 임차료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1번하고 3번. 예,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원래 쓴 거잖아. 그죠? 원래 쓴 거니까 8, 9, 10, 5개월이네. 그죠? 임차료 5,000원. 그죠? 대변은 성급 임차료 5,000원. 알겠죠? 요래 분개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다. 그죠? 답 20번. 보험료를 현금 지급하면서 성급 보험료 차변에 기록하고 있는데 2009년도 기초잔액은 15만원, 기말잔액은 12만원이다. 그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6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가 얼마고 이래 물었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묻는 게 요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약간 내용이, 예, 이거는 분개가 아니고 성급보험료 기초에 15만 있었는데 미리 줬던 게 그죠? 기초에 15만 있었는데 기말에 이게 12만 됐죠. 그러면은 3만 원만큼 날짜가 지났단 말이잖아. 그죠? 날짜 지났고.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60만 원 있다면은 이 3만 원은 날짜가 지났으니까 작년에 준 거잖아. 그죠? 미리 줬던 거고. 그럼 60만 원 중에 미리 줬던 게 3만 원 있으니까 원래 준 건 얼마죠? 그렇죠. 57만 원 줬다. 그 말입니다. 묻는 말이. 알겠죠? 그죠? 전체 그게 60만 원 중에서 성급분이 3만 원 있고, 요거는 성급분이라고 하는 작년에 지급한 거, 전년도. 요거는 단기에 원래 줬던 거는 57만 원이다. 그죠? 요런 모양. 예, 다음에 21번. 교실 안 덥습니까? 저는 더운데. 예. 추워요. 그럼 내가 참 예, 21번. 그냥 두세요, 그냥. 예. 다음 계정 중에서 1분대 맞는 것 찾아보세요. 물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날짜를 한번 보세요. 1월 5일과, 그죠? 1월 6일 두 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1월 5일하고 1월 6일 둘 중에서 맞는 거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그럼 1월 일단 5일 날 한번 볼게요. 1월 5일하고 1월 6일인데 1월 5일 날 걸 보면은 1월 5일 날은 현금이 지금 5만 원 돼 있죠. 그죠? 그 대여금이 대변에 5만 원, 이자 수익이 2천 원 돼 있잖아. 그죠? 1월 5일 날은 요 대여금 그죠? 대변에 5만 원 있고 이자 수익 2천 원. 돈은 뭐로 받았죠? 현금 받았다. 얼마죠? 5만 2천 원. 이거잖아. 그죠? 그거 보니까 대여금 대변에 5만 원, 이자 수익 대변에 2천 원. 그 받은 돈은 현금 받았다. 그죠? 요게 우리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시간에 한 번 나온 건데 요게고 두 번째 1월 6일 날 거는 그거 보면은 그죠? 1월 6일은 조금 1월 6일에 보니까 현금은 대변에 3만 원이죠. 그 상대 계정은 차입금. 그죠? 3만 원. 그다음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1월 6일은. 그럼 1월 6일 이거 가지고는 차입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내가 돈 빌리 돈 3만 원 현금 지급한 거고 이거는 빌리줬던 돈 5만 원과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죠? 요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1월 5일 날. 답은 5번 되겠다. 그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 22번. 보험료 12만 원을 지급하면서 선거 보험료로 처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똑같은 겁니다. 10월 1일 날. 근데 이런 모양 문제가 거의 시험에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이거는 많이 나왔죠. 거의 기본 우리 총론 부분에서는 이 문제는 거의 나옵니다. 그 선거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물론 대변은 이제 현금 좋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12월 31일에 수정 분계라면은 선거 보험료는 항상 반대로 이렇게 그죠? 반대로 보험료 하면 됩니다. 보험료. 그럼 보험료 돼 있는 걸 보니까 3개 나와 있네요. 그죠? 1번, 4번, 5번이다. 그럼 보험료 대변은 뭐가 되죠? 선거 보험료. 그 보험료와 선거 보험료를 딱 찾아보면 1번 아니면 4번이죠. 그런데 요 보험료로 할 때는 우리가 보험료는 금년도 썼는 거잖아. 그죠? 11, 3개월. 그래서 3만 원이다. 그죠? 3만 원. 보험료 3만 원이다. 답. 그죠? 다음 23번.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나서 집합 손익 계정을 말합니다. 손익 계정. 그냥 집합 손익하는 거는 그냥 손익 계정. 손실과 이익 계정이다. 요거는 우리가 원래 이제 장부 계정할 때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체하는 계정입니다. 한번 이렇게 마감할 때 작성해 보는 거. 요걸 보고 이제 다음에 손익 계산 작성하는데 아무튼 손익 계산서 성격이 똑같다. 여기는 비용 들어갑니다. 차변의 비용이고 대변의 수익이고 이렇게. 그 지금 차변에 보면은 비용이 71,800원이다. 차변 합계가 수익 합계는 96,500원이죠. 요 수익 합계는 96,500원이다. 그죠? 그럼 이익이 얼마죠? 요 이익이 얼마 생겼죠? 뼈마 되잖아. 그죠? 24,700원. 그렇죠? 24,700원. 예? 맞죠? 빼면은. 자, 지금 묻는 게 뭘 묻나 이러면은 지금 문제가 보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초자본이 그게 얼마죠? 기초자본이 12,000원이죠. 12만 원이네. 그죠? 기초자본이 12만 원인데 요 기초자본이 12만 원이다. 그죠? 기말자본 얼마고 지금 이거 묻잖아. 그죠? 문제가 기초자본이 작년에 넘어왔던 기초자본이 12만 원 있었는데 오늘 현재 요거 이제 1월 1일이겠죠. 그죠? 12월 말 현재 우리 회사의 기말자본 요거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가. 그럼 이 사이에 더할 거나 뺄 게 있으면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1년 동안에.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이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하고. 더해야 되지. 이익이니까. 그거 또 뭐 더할 게 있는가 보세요. 그거 더할 게 뭐가 있죠? 잉여금이 기초 얼마 있었죠? 5만 2천 있었네요. 그죠? 이익이 얼마 있었죠? 5만 2천 원. 그리고 또 단기순이익 얼마 생겼죠? 24,700원.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19만 6,700원. 그렇죠? 19만 6,700원. 맞죠? 예. 그 원리만 이렇게 혹시 이런 모양도 한번 딱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죠? 아, 우리가 기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이제 엉뚱한 문제 나오더라도 그 원리대로 또 하면은 대입하면은 답 찾는 거는 또 뭐 어렵지 않죠. 그죠? 24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우리가 시산표를 하는 것은 그죠? 여기에 자산과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이 다 들어가서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같아지죠. 그런데 요게 양변에 같이 생긴다. 그죠? 양변이라 하는 거는 거래는 항상 차변과 대변에 생기기 때문에 양변에 생기는 오류는 이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죠? 한변 오류죠. 한쪽 오류, 한변, 차변이나 대변, 알겠죠? 한쪽 또는 한쪽 오류, 이거는 틀리니까, 그죠? 한쪽만 오류가 생겨버렸다. 예를 들어서 이래 적을 거, 그죠? 여기에 만약에 8은 적었다면 이건 틀리잖아, 그죠? 발견할 수 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또 다시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 항상 양변에 오류가 생겼다 하는 거는 양변에 똑같이 오류 생겼다고 이건 똑같이 같아져 버리니까 발견할 수 없지만은 한쪽 오류는 발견할 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거래를 2번 반복 기장했다. 거래를 2번 반복했다는 것은 여기다가 10원, 10원 적을 것을 또 10원, 10원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발견할 수 없다. 두 번째. 사채 계정의 잔액을, 사채는 부채죠. 여기에 적어야 됩니다. 그죠? 대변에 여기 적어야 될 것을 매도 가능 금자산 여기에 적을 것 자산에 적었다. 즉 말해서 여기에 10원 적을 것을 여기다 갖다 적어주면 한쪽 오르잖아. 그죠? 발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 차변이라는 한 변에 잘못했으니까 발견할 수 있다. 3번은 건물 계정을 투자부동산, 건물은 자산이고 투자부동산도 자산이죠. 계정 과목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과목 분류를 잘못한 거 이거는 발견할 수 없다. 개발비도 마찬가지 자산 계정, 연구비는 비용 계정이니까 같이 차변이 있죠.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죠?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누락되었다.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 25번은 연구 계정 하는 거는 실질 계정 계속 영구적으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영구적으로 계정금이 살아있다. 명목 계정, 요걸 또 다른 말로 임시 계정. 요거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명목 계정, 실질 계정이라 하죠. 그죠? 요거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하고 명목 계정하는 거는 이제 수익과 비용이다. 그죠? 이 계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그 25번에 보면은 영구 계정이 아닌 거, 자산, 부채, 자본 아닌 거, 수익, 비용 찾아보세요. 1번은 자산, 2번은 부채, 3번 자산, 4번은 자본, 5번은 비용. 답 5번이네. 그죠? 예. 9월 1일에, 요거는 뭐, 같은 분이 또 나왔네요. 그죠? 16회 나왔대. 보험료 6만원을 차변에 보험료 6만원으로 분개했다. 비용 처리해도 그건 뭐라 한다? 선급보험료. 그죠? 선급보험료. 뭐죠? 좋은 거? 내년 거. 그죠? 예, 그래서 8개월 칩니다. 그죠? 예, 그 금액 얼마죠?
4만 원 되겠네요. 그죠? 답 3번 이렇게. 다음에 27번. 그 27번 문제, 요런 이제 계산 문제, 뭐 두 문제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죠? 이것도 뭐 안 빠지고 나오는 부분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월 1일과 12월 말에 여기에 기초입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와 기말의 자본이다. 그 여기에는 수익 총액, 비용 총액, 그리고 빼고 남아 이익이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거기에 주어진 거, 기초자산은 22,000원, 기초부채는 3,000원, 기말자산은 8만원, 기말의 부채는 5만원, 예, 그리고 주어진 거, 그죠? 요 사이에 이 자본, 기초에서 기말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을 해도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 유상증자는 플러스, 그죠? 수익 총액은 35,000원이다. 이 경우에 그 물어보는 거는 요거 한번 구해 보세요. 비용 총액 구해 보세요. 물었다. 그죠? 비용 총액. 그럼 물론 우리가 이제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요걸 알아야 되죠. 그죠? 요 이익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거 빼니까 자본, 기초자본은 19,000원. 그죠? 빼니까 3만원이잖아. 그렇죠?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요거 나오잖아. 그죠? 이 기말 자본에서 요거 빼면 요거면, 그럼 요게 기초 자본에 여기서 빼고 나면은 18,000원에서 하니까 25,000원 되겠네. 그죠? 요거 계산하면. 그럼 3만원에다가 25,000원 빼면 여기 5,000원 나오네. 이익이 5,000원이 되면 비용은 얼마? 3만원. 그래야 5,000원 나오잖아. 그죠? 답. 하나 더 28번 고담 구해보세요. 예. 1월 1일과 12월 말까지다. 그죠? 여기 마찬가지 이제 자산,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익 합계, 비용 합계 빼고 나면은 이익이다. 그죠? 박스. 기말자산은 40만원, 기초자본은 12만원, 단기 총수익은 40만원, 총비용은 32만원. 그죠? 그리고 배당금 지급액이 3만원이다. 그래. 배당금 지급 빼야 되죠. 그죠? 요 사이에. 그죠? 배당금 지급 3만원, 마이너스 3만원. 요거 구할 수 있겠네.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수익에서 비용이 얼마죠? 8만원. 그죠? 그럼 요거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요거 나오죠. 요게 지금 9만원이죠. 얼마에서 9만원 빼니까 8만원 나왔다. 얼마에서 빼면 얼마? 17만원. 그죠?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잖아. 빼면 얼마죠? 23만원. 예, 지금 문제가 기말 보시 요거 구하라 그랬죠? 답이네요. 그죠? 23만원. 알겠죠? 요래 구하면 된다. 예. 다 됐죠? 그죠? 그 이제 63쪽에 이론적 구조 이것도 안 했죠? 예? 했습니까? 안 했죠? 그죠? 예, 그거 예, 이론적 구조 한번 봅니다. 1번. 오늘날 회계 원칙에서는 기업 회계 계속성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정해법을 선택하든 정률법을 선택하든 우리 기업의 자유지만은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일관성이잖아. 그죠? 왜?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뭐죠? 이익 조작 방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개수성을 유지함으로써 비교성을 높이잖아. 그죠? 비교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자, 이건데, 그러면은, 요 비교성이, 그죠? 비교성입니다. 그런데 비교성이, 우리 요 비교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기업 간의 비교성이 있고, 한 기업의 기간별 비교성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기업 간의 비교성일까요? 기간별 비교성일까요? 우리가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기업 간 비교성을 높이는 요거 원인이 됩니까? 그래서 하려면은 기간별 비교성을 높입니까? 계속성은. 에? 이게 무슨 말이 하면 이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A 기업은 만약에 정액법을 선택했고 B라는 기업은 정률법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선택은 자유니까. 선택은 자유니까. 그죠? 이걸 계속 한다면은 A 기업과 B 기업 간의 기업 간 비교성은 떨어지죠. 그렇잖아. 그죠?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데 A 기업은 정액법을 사용했다면은 작년도 정액법, 올해도 제법해야 되잖아. 그죠? 계속 하니까 같은 방법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기간별, 작년과 금년 기간별 비교성을 요걸 높이는 결과입니다. 알겠죠? 요거 아닙니다. 기업 간 비교성이 아니고 기간별 비교성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1번 요거만 구분할 수 있으면 뭐 답 찾는 거는 쉬운데 1번 경영자의 이익 조작을 이거는 맞죠? 그죠? 기억은 맞는 말이니까 자 보세요. 이런 거 답 박스 문제 나왔잖아. 그죠? 그 1번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 찾습니다. 그죠? 1번은 맞죠? 그럼 이제 기억이 들어가면 다 틀렸잖아. 그죠? 1번, 4번, 5번, X. 차는 요령이죠. 그죠? 그러면 1번, 4번, 5번 틀렸으니까 그럼 이제 디귿은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니까 디귿은 같이 있죠. 그럼 이제 니은만 가지고 이제 선택하면 되잖아. 그죠? 니은 한번 보세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회계 정보 이용자의 어떤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 개수성을 하는 건 아니고,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X다. 그리고 디귿. 다른 실체 간에, 이 다른 실체 바로 기업 간이죠. 그죠? 기업 간 비교, 이것도 아니다. 그죠? X. 아니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5번은 한 기업, 한 회계 실체라는 한 기업에 있어서 기간별 비교성을, 요거, 그죠? 정진시킨다. 이건 맞죠? 그죠? 따라서 틀린 거는 답 2번입니다. 30번.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라는 거는 치드 원가. 역사적 원가라는 거는 치드 원가를 말한다. 그죠? 치드 원가. 치드 원가의 장점 물었습니다. 장점 하면은 치드 원가의 장점은 첫째 신뢰성입니다. 알겠죠? 신뢰성. 가장, 그죠? 핵심이죠. 그러면 시가의 장점은 뭘까요? 시가의 장점은. 장점. 원가, 우리가 치드 원가를 장부에 기장할 때 가장 큰 장점 하면 신뢰성입니다. 요걸 믿을 수 있잖아. 그죠? 시가는 뭘까요? 예? 목적 적합성입니다. 알겠죠?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여기 딱 적합하잖아. 그죠? 현재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다. 근데 신뢰성을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말하면 요거는 검증 가능하다. 그죠? 검증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다. 그죠? 이것도 객관성이 있죠. 이거는 증빙 자료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질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몇 번이 답이 될까요? 2번이겠죠. 그죠? 여기서는 2번 객관성이 되겠다. 그죠? 다음 31번 보수주의. 이거 그죠? 이것도 이론 문제 하면 이거 거의 안 빠집니다. 보수주의 이런 거는. 보수주의 하면은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다. 그럼 이익이 작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다. 그죠? 자산을 적게 하거나, 그렇죠? 부채를 어떻게 하죠? 크게 하거나.
수익을 적게 하거나 비용을 크게 하는 경우다. 언제? 초기에. 항상 초기를 말해요. 우리가 나오면 항상 초기. 예. 초기에. 알겠죠? 예. 초기. 재무적, 그죠? 경고성. 초기, 그죠? 예. 이익을 적게 계상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있어서, 그죠? 이익을 적게 계상하면 우리가 보수주의라 합니다. 요런 경우잖아. 자. 근데 우리가 이 보수주의 나왔습니다. 그죠? 예, 보수주의 하면은 그 회계 처리가 어느 것인가 물어봤죠. 그죠? 1번 한번 보세요. 토지를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했다. 이거는 우리가 원가법이죠. 예, 그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했다는 거는 원가법. 우리가 시가법이다. 원가법이지. 이거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요걸 선택하든 요걸 선택, 우리 자유잖아. 그죠? 정말 이거는 이제 원가법을 선택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3만 원에 취득하면서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게 뭐죠? 중요성. 알겠죠? 이건 우리가 중요성하고 관련이 있다. 중요성 하면은 요거는 대표적인 우리가, 그죠? 질적 중요성과 양적 중요성을 구분하는, 요거는 바로 금액이 크다 적다. 요게 바로 질적 양적. 그죠?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중요성이라 합니다. 3번, 백화점이 상품권 발행 시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교환 시에 수익을, 요건 이제 수익 인식 시점이죠. 보수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예, 수익 인식 시점을 말하는 거고, 64페이지입니다. 교재는 64쪽 31번. 64쪽에 31번. 그게 4번.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했을 때, 그 하락한 금액,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자산이 작아지죠. 여기 바로 뭐다? 보수주의. 그죠? 선급 비용을 자산으로 계산한다. 요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보수주의인가 아닌가 찾을 때, 그죠? 보수주의 아닌가 하면은 방금 이거 나왔잖아요. 중요성 이런 거. 금액이 크다 적다. 이거는 보수주의 아니죠. 그죠? 또 하나가 발생기준입니다. 발생. 우리가 발생기준 하면은 가장 나오는 게 뭐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거. 문제에서 선급이나 선수나 미수나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아직 안 줬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뭐다? 발생기준입니다. 12월 말 현재 발생된 것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우리 계산하죠. 그죠?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아직 안 줬다. 알겠죠? 발생기준입니다. 예, 정답은 4번. 32번 회계감사가 나왔죠. 우리 감사 의견은 크게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잘 됐다 뭐죠? 적정 의견. 조금 잘못됐다 한정 의견. 많이 잘못됐다 부적정 의견. 의견, 요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의견 거절. 네 가지. 그죠? 이거는 뭐 아주 잘 된 겁니다. 그죠? 요거는 잘 됐다. 모든 재무제표가, 그죠? 우리 기업 국제의 기준에 따라서 잘, 그죠? 모든 게 오류 없이 잘 처리되었다. 한정, 요거는 약간 잘못있다. 그죠? 약간 잘못됐다. 아래 몇몇 가지가 잘못됐고, 아래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 됐다. 이런 게 한정 의견. 이거는 많이 잘못된 겁니다. 예, 그 두루두루, 그죠?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잘못됐다. 많이 잘못된 거. 요거는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은 감사를 하러 갔는데 감사 서류도 안 내놓고, 그죠? 사람도 안 나타나고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그럼 의견 거절.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뭐 답 찾는 거, 그죠? 그것도 한번 32번 볼까요? 다음 중 현행 감사 기준상 표명될 수 있는 감사 의견 중에서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 제한 받았잖아. 그죠? 감사의 제한을 받았다. 뭐죠? 의견 거절. 의견 거절입니다. 알겠죠? 제한하면 의견 거절. 이것도 또 한 4번인가 한 5번 나왔죠. 그죠? 예, 시험에. 33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 누구죠? 경영자. 그죠? 경영진을 말합니다. 34번.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거 딱 보니 뭐 보이죠? 은행계정 조정표. 그죠?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정보와 갖춰야 할 질적 특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회계정보 근본적 특성 하면 이게 바로 목적 적합성. 근본적 특성이죠. 그죠? 또 하나는 충실한 표현. 두 가지다. 그죠?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요게 하부 속성 3가지 있다. 그죠?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첫째 하나 뭐죠? 예측 가치. 또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 그렇죠? 딱 3가지. 그죠? 충실한 표현, 요 충실한 표현이라는 질적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3가지 또, 그죠? 예, 하부 소형이 있다. 저 하나 뭐죠? 예, 완전성 있죠? 완전성. 또 하나, 그렇죠. 중립성. 또 하나,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죠? 무오류. 요거. 그러면 지금 목적 적합성은 예측, 확인, 중요성인데, 거기 보니까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절적 특성에 해당하는 뭐죠? 중요성. 5번이잖아. 그죠? 여기 있잖아. 중요성. 이건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성이다. 다음 36번.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 유동성 하는 건 현금화 빠른 거. 재무적 탄력성이라 하는 거는 그죠? 우리가 어떤 그 현금을 갚을 능력, 자금 동원 능력 같은 거, 수익성,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정보 제공한다. 맞고. 포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순자산의 정감 정도와 내역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그죠? 예. 포괄 손익계산서 아시겠죠? 그죠? 그 소유주와의 자본 거래가 뭘까요? 손익계산서는 거기 말이 하나 나왔잖아. 그죠? 소유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했다 그랬죠? 소유주와의 자본 거래가 뭘까요? 응? 주식거래, 주식거래, 주식거래. 알겠죠? 주식 발행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주식거래. 그 주식거래는 자본이잖아. 그죠? 자본은 손익계산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야 되죠? 재무상태표. 그래서 그래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다음에 4번. 현금 흐름표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맞죠? 자본 변동표는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로 포괄 이익에 대한 정보는 제외된. 그게 잘못됐다. 그죠? 포괄 이익도 포함되죠. 우리 자본 하면은 보세요. 자본을 이렇게 분류했잖아. 우리. 그죠? 첫째, 주식을 발행한 돈 뭐죠? 자본금.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뭐라 하죠? 자본잉여금. 손익 거래에서 발생한 거 당기순이익이죠.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이 있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기타 포괄 손익 있잖아. 근데 이걸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다 5개잖아. 그죠? 여기 있잖아. 해, 매, 파, 재, 보. 그죠? 요게 있는데 그게 제외했다 그래서 틀렸잖아. 요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7, 제외 5번.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는 과거에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 맞죠? 그죠? 예, 과거에 발생한 거잖아.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여기에
발생한 자를 오늘 현재 우리가 요 시점에 작성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거잖아. 그죠? 과거. 맞죠? 그리고 추정치도 포함된다. 37번. 보수주의 처리가 아닌 거, 또 나왔네. 그죠? 보수주의. 우리 보수주의 하는 것은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다. 그럼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는 자산이 작아지거나 부채가 커지거나 수익이 작아지거나 비용이 커지는 경우다. 그죠? 그러면 1번 봅시다. 정액법보다 이런 거 너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수주의 넣었다. 이게 보수주의잖아. 그죠? 이런 거 이제 보수주의가 워낙 많습니다. 이게 종류가. 이걸 다 못 외우죠. 그죠?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중간중간에 합니다만 이게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내면은 한 20가지 넘기면 됩니다. 그걸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건 좀 요령이 우리 객관식 문제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 아닌 거 하면은 금액이 크다 적다 있잖아. 그죠? 중요성 이런 거. 금액이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그 아까 중요성 하는 여기다 시험에 3번 나왔었는데 이런 것도 나왔죠. 천억 자본금이 1000억 회사에서 식목일 날, 그죠? 50만, 20만 원 나왔죠. 20만 원 나무를 묘목을 사서 식수를 했습니다. 요거 비용 처리했다. 요 금액이 적다. 그게 비용 처리했습니다. 요건 이제 중요성이다. 그죠? 두 번째. 조금 전에 했잖아. 우리 발생 기준 그랬잖아요. 그죠? 발생 기준 하면 항상 딱 4개입니다.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거 나오면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거는 보수주의 아니다. 그죠? 이런 거. 성급, 선수, 미수. 일단 우리가 아닌 거 찾아봐라. 이게 많이 나오니까. 발생기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12월 말까지 발생된 것만 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럼 이래 딱 다른 거 안 보더라도 쭉 보다 보니까 5번 딱 한번 보세요. 5번 보니까 미지급 비용 나왔죠. 여기 있네. 요거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이건 보수주의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다. 1번. 내용 연수 초기에 정액법보다는 정률법을 사용하면 비용이 많아지잖아. 그죠? 비용이 커지니까 보수주의.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에 대한 자본적 지출보다는 자산보다는 비용 수익으로 처리했다면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지죠.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지는 그래 보수주의 맞네. 보유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저가 자산을 적게 계상했으니까 보수주의. 만기 보유 자산에 대한 비용을 인식했다면 비용이 커지겠죠. 보수주의. 그죠? 다음 38번. 역사적 원가주의다. 취득 원가. 올바른 것. 자산의 가액은 취득 시에 취득 원가로 기록하고, 맞죠? 그죠? 취득하면은 취득하는 날, 내가 5월 1일 날 샀다. 그죠? 요 날 현재 시가잖아. 그죠? 요 시가를 내가 사왔다. 요게 취득이죠. 요게 취득 원가 돼버리잖아. 그죠? 요 날의 시가인데, 요 시가가 장부의 상에는 뭐가 되죠? 취득 원가 되겠죠. 그죠? 알겠죠? 살 때는 그때 시가 사야지. 그럼 자산은 우리가 취득할 때는 취득 원가로 기록하고 이후에 시장 가격이 변동하면은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게 역사적 원가잖아. 그죠? 이걸 또 시가로 고쳐버리면 이거는 무슨 법? 시가법이지. 틀렸다. 기업의 활동은 소유주와는 분리되어 별도로 기록되어야 한다. 아니죠. 기업의 활동은 소유주와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그죠? 자산은 취득 원가로 기록. 이거는 뭐죠? 취득 원가. 맞죠? 그죠? 역사적 원가. 정답. 화폐 단위로 측정 가능한 거래 내용만 기록 아니죠. 그죠? 우리 재무회계는 화폐적 단위로 기록하지만은 관리회계는 비화폐 단위도 포함되고 자산의 가액은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자산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죠? 현재 가치는 시가죠. 39번.
하나 더 나왔습니다. 감사 의견. 읽어보다 보면 감사 범위 제한 나왔네. 제한 말이 딱 보인다. 그죠? 감사에 제한이 있었다. 뭐라 그랬죠? 의견 거절. 그죠? 40번. 재무보복을 위한 개념 체계 제시한 차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세요. 1번. 차선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이 기업에 유입되게 될 잠재력이다. 맞죠? 미래 잠재력 효익입니다. 2번.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유형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필수적이다. 아니죠. 그죠? 자산을 우리가 항상 어떤 자산을 우리가 비품을 하나 샀으면은 현금이 나간다는 것은 즉 말해서 자산을 구입하면은 자산이 지출된다는 건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은 이걸 무상으로 살 수 있잖아.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잖아. 그죠? 무상. 그렇죠? 자산 수정이 이런 식으로 항상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은 틀렸다. 그죠? 이거는 그냥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설에 보면은 그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또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 판단에서 필수적인 건 아니다. 미래 발생으로 예상되는 거래는 창출 요구는 자산을 계상하지 않는다. 항상 현재 그죠? 효익. 41번. 재무보복을 위한 개념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개념 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 체계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의견을 형성에 도움을 제공하고 개념 체계는 이용자가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또 네 번째 재무제표 작성자가 작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개념 체계는 특정 국제의 기준에 우선하지 못한다 해야죠. 틀렸다. 그죠? 42번. 재무보복을 위한 개념 체계에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질적 특성 나왔네. 그죠? 근본적 특성, 요거 두 개. 또 하나 있죠. 보강적 특성, 요거 뭐죠? 비교, 검정, 적시, 이해. 이 네 가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보강적 특성. 1번. 재무제표의 근본적 특성은 뭐라 그랬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인데 그게 보니까 비교 검증 이거는 보강적 특성이잖아. 그죠? 1번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43번.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로 인하여 그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의견이 불일치가 됐다는 것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틀린 것이 전반적으로 많다 이 말이잖아. 그죠? 한정 의견만으로는 그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 그것도 뭐 해야 되죠? 부적정 의견. 그죠? 44번. 유용한 정보의 근본적 특성 요거 두 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답 2번. 이런 거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45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회계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관리에게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맞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고 경영자의 사임 대표이사가 그만뒀습니다. 그죠? 그거는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지만 회계상에 사람이 그만뒀는데 채용하다, 사퇴하다 이런 거는 거래 아니죠. 회계정보는 거래 인식 및 측정, 처리, 보고 단계를 거쳐 산출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본 과정에는 딱 하나 뭐죠? 계속기업. 현금주의 아닙니다. 계속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기업. 46번.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특성이다. 아니죠. 근본적 특성. 1번 틀렸다. 그죠? 2번.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하여 대처적인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성이 감소한다. 말 뜻을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동일한 어떤 거래가 생겼는데 대체적인 방법을 그저 허용한다 그랬잖아. 그죠? A 기업은 말하자면은 감가상각을 하는데 정액법, B 기업은 정률법 이렇게 다른 방법을 인정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죠? 예. 선택 자유잖아. 그죠? 정액법을 선택하든 정률법을 선택하든 이중체감법을 선택하든 뭐 연속을 선택하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런 방법을 달리 이렇게 적용한다면은 요 기업 간의 비교성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죠? 비교성은 떨어지지. 방법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져 버리는데. 그죠? 비교 가능성은 떨어진다. 맞죠? 정답 2번. 그 말 뜻만 이해하면 답 쉽다. 그죠? 답은 2번.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제공되는 정보 자체가 예측치, 예상치이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거는 정확한 정보도, 그죠? 예, 우리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어가지. 그죠? 정보를 갖다, 그죠? 우리가 어떤, 얻는 과정 또는 그걸 분석하는데, 그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을 말합니다.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예측가치라는 건 미래가치잖아. 그죠? 미래. 과거를 평가하고 확인한다는 무슨 가치? 확인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확인가치. 다음 47번 회계정보의 기능 및 역할, 적용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감사를 함으로써, 그죠?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회계정보의 수요자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외부 이용자뿐만 아니라 내부 이용자도 포함된다. 맞죠? 회계정보는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맞죠? 그죠? 예. 그 한정된 자원이 배분된다는 것은 말을 갖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업의 뭐 주식을 우리가, 그죠? 사고 주식을 팔고 사채를 팔잖아. 그죠? 결국은 뭐 이익이 배분된다. 주들한테. 회계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는지 의견 표명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모든 기업은 국제의 기준을 아니죠. 상장법인만. 그렇죠? 상장법인과 비상장으로 구분합니다. 상장법인은 국제의 기준. 그죠? 예, IFRS 요걸 해야 되고. 비상장은 선택입니다. IFRS 해도 되고 우리가 기존에 하던 기업회계 기준 해도 되고 주로 이제 이걸 많이 하죠. 그죠? 예, 비상장은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상장은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고. 5번이 틀렸습니다. 48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적시성, 시기적절하다. 그죠? 적시성은 때가 맞는 거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해 가능하게 하는 거. 맞죠? 그죠? 두 번째,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은 그 정보는 중요하다. 당연하죠. 그죠? 중요한 정보다. 말 뜻입니다. 그죠?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을 말한다.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다. 그렇죠? 그죠? 뭐 하여튼 모든 나오면 틀린다. 그죠? 예, 우리가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는 여기에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모든 면에서 있는 게 아니야. 모든 면에 거짓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죠? 예, 우리 요거는 회계상. 그죠? 회계상 어떤 우리 재무제표상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다. 추정치가 많이 들어있잖아. 그죠? 회계 정보는. 그래서 그게 모든 어떤 그 추정치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 그랬잖아.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 48번도 모든 거기서 털려버렸고 47번도 보니까 모든 나왔네. 그죠? 5번서 털리고. 그죠? 예. 18회 때 나왔네.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18회 때. 그죠? 그 D자에 가면 이제 금융자산. 그죠? 요건 우리 했죠. 그럼 이제 재무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원가회계 들어갈 차례잖아요. 그죠? 원가만 하면 됩니다.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